저는 70대 노인입니다. 세월이 흘러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어요. 자식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는 손자, 손녀들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또 다른 행복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해요. 예전에 쉬웠던 일들이 이제는 힘들고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하죠. 그래도 삶의 매 순간을 감사하며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짐에 감사하고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주택연금과 도박의 시작. 몇 년 전 일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남은 건 작은 아파트 하나였는데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됐어요.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니 조금은 생활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 돈이 우리에게 작은 여유를 줄 거라 기대했지만 그 돈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남편이 그 돈으로 도박을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어요. 오늘도 돈을 잃었어? 제가 물었어요. 너는 왜 항상 그런 소리만 해? 남편이 소리쳤어요.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좋아할 거면서 왜 이렇게 지독하게 구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의 도박은 이미 우리를 빚더미에 앉혔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 이 돈은 우리 노후를 위해 필요한 돈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남편은 폭발했어요. 그는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알아?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뭘 안다고. 그 후로도 남편의 도박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의 빚은 점점 늘어났어요. 저는 매일매일이 두려웠어요. 남편의 폭력과 빚 때문에 밤잠을 설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새로운 결심.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남편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술에 취해 방 안에 쓰러져 있었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어요. 남편이 숨겨둔 도박 자금을 찾아냈어요.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고민하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당신과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해. 도박을 그만두지 않으면 난 떠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비웃었어요.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말이야? 그는 물었어요. 정말이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을 되찾아야 해.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그는 갑자기 저를 밀치며 말했어요. 내가 떠난다고. 그럼 나도 떠날 거야. 평생 도박으로 망친 인생 더 이상은 못 참아. 비극적인 결말.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경찰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남편이 도박장에서 싸움이 벌어져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들은 남편이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기도했어요. 며칠 후, 남편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슬프고 처참했어요.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자식들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끝나버린 거죠. 저는 그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가족의 붕괴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자식들과의 갈등. 남편의 죽음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었어요. 자식들은 저를 원망했어요.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큰딸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너희에게 짐이 될까봐 말하지 못했어. 저는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이런 일은 함께 이겨내야 해요. 큰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남편의 죽음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것을 저에게 돌렸어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너무나도 슬펐어요. 외로움과 고독.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을 느꼈어요. 집안의 조용함이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삶의 시도.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지역 사회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센터에서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도 남편을 잃었지만 나와는 달리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거지.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희망의 빛. 그녀의 말에 저는 조금씩 희망을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나머지 삶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여전히 희미했어요. 자식들과의 화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기로 했어요. 어느 날 큰딸이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우리도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마지막 날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저는 여전히 희망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요.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믿고 싶지만 그 믿음은 이제 너무나도 희미해졌어요. 매일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리움에 잠겨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난 것이 너무나도 슬퍼요.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저는 눈을 감고 그의 목소리를 상상해봐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후회와 반성. 저는 가끔씩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해요. 남편의 도박 문제를 더 일찍 해결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아, 내가 없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해.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너를 그리워할 거야. 이제 저는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제 너무나도 멀게 느껴져요.